되게 예술성이 높은 영화 안에서도 완전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잖아요. 이 두 음반은 음반 단위로 듣는 걸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완전 오도만큼 기분 좋은 채널 오도뮤직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음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앨범에 대해서, 제가 10대 때 혼자만의 세계에서 누구랑도 음악적 소통을 하지 않고 음악을 다소 서툰 방법으로 탐닉해 왔다가 20살 때 제대로 된 밴드에 들어간 이후에 가장 처음 배운 게 음악은 음반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곡의 길이가 수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곡 안에서도 장르라던가 표현 방식이라던가 확 바뀔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필요해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곡에서 그 아티스트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떠한 아티스트의 한 곡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그 곡이 속한 음반 전체를 들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악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 예술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 곡 단위로만 들어서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즐겼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단언하기는 썩 내키진 않지만 음반 단위로 듣게 되면은 한 100배, 1000배는 더 풍부한 예술의 즐김을 행할 수 있다고. 마치 예를 들어보면은 한 걸작품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영화가 뭐 작품의 의도나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분 안에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2시간은 돼야 될 텐데, 거기서 엄청 재밌는 몇 분짜리 클립만 본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되게 예술성이 높은 영화 안에서도 완전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잖아요. 전율이 흐르게 만드는 장면, 그 영화에서 의도했던 모든 것을 빵빵 터뜨리는 장면. 물론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우리가 심심풀이로 그 장면만 따로 떼가지고 보더라도 뭐 일부 감동을 느낀다거나, 해학적인 영화라면은 뭐 낄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진짜 내가 영화 애호가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또는 내가 영화라는 예술을 정말 사랑하고 스스로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짧은 클립만 즐기는 사람이라면은 말이 안 되겠죠?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대중들은 음반 단위로 듣는 연습이 어려운 환경에서들 많이 지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아티스트가 그 당시에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녹여내고자 했던 생각이나 청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감동은 그 음반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고, 그 각각 트랙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하이라이트 음원이 하나 있더라도 그 음원을 돋보이게 할 작업들을 그 음원 전후로 세팅해 놓는 경우도 진짜 많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단정짓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긴 하지만, 자신 있게 반드시 음악 애호가라면은 음반 단위로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우리가 점점 풍요롭고 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 순간적인 기쁨과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크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음반이라는 그 긴 것을 들어야 할 이유를 대중들이 못 느끼는 것도 당연하고, 이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 행위 자체가 너무 피로하게 느껴져서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총 4개의 음반을 소개하고 싶은데,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스티비 원더의 Songs in the Key of Life, 이 두 음반은 음반 단위로 듣는 걸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시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언급한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는 뭐 이런저런 상 많이 받았대요. 그냥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 음반은 사실 전위적이라거나 숨겨져 있는 고차원적인 예술성을 무기로 사람들이 깊게 파고 들어야만 이 곡들 간의 유기성을 알아챌 수 있도록 설계된 음반은 애초에 아니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도 왜 이 곡들이 하나의 음반 안에 위치해 있고, 노라 존스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생각으로 이 음반을 구상했을지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분명히 특별히 사랑받는 명곡이 몇 개가 있겠지만 나머지 곡들도 다 같이 들으면 진짜 훨씬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Songs in the Key of Life가 비슷한데, 제가 스티비 원더를 전문적으로 파고든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가장 사랑받는 음반 중 하나일 거예요. 명곡이 진짜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것도 곡과 곡 같은 게 스토리 자체가 뭐 예술적으로 연결된다거나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음반 작업 당시에 스티비 원더의 생각이 곡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잘 들으면. 앞서 소개했던 것들과 같이 아티스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음반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더 고차원적이거나 전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유기성에 주목한 음반들도 있습니다. 드림 시어터의 Scenes from a Memory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의 Dark Side of the Moon 음반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이런 음반들은 추천할 때 망설여지는 것이 어느 정도 덕질을 한 사람한테는 너무 식상한 추천이고 동시에 또 음반 단위로 듣는 그러한 방법으로 음악을 즐기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한테는 또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음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연스러운 곡과 곡 간의 유기성을 넘어서 철저히 의도되고 단번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그 특유의 예술성에 집중하면서 점점 스며들게 만드는 그 완성도에 집중한 음반들도 있어서 이 음반들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드림 시어터의 Scenes from Memory는 사실 드림 시어터 음반들이 드림 시어터가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아티스트들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만 그 전위성이 좀 과해지는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대중들한테 사랑받는 음반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진짜 대중성, 예술성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위대하고 누구나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음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음반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곡이 마치 하나의 되게 긴 곡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곡들 가사에 당연히 스토리가 담겨 있고요. 그 곡과 곡 간의 그 연계성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참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 그 드림 시어터답게 그 스토리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곡 하나하나도 너무나 뛰어난 연주와 뛰어난 감성 그리고 멜로디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했던 핑크 플로이드의 Dark Side of the Moon 이건 사실 오늘 말한 모든 음반 중에 가장 위대한 음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음반 역시 마치 하나의 긴 곡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곡이 이어지고요. 핑크 플로이드는 하나의 직접적인 스토리라기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연계성을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그런 것에 좀 더 특화된 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수가 바로 이 Dark Side of the Moon이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으셨을 때 만약 별로면은 그거는 님 잘못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저도 맨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별로였어요. 이상하고. 근데 이 음반이 별로면은 이걸 들을 준비가 안 된 내 잘못이기 때문에 더 재차 들으려고 노력하시면은 반드시 뭐 쉽진 않겠지만 이 예술성을 이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게 엄청 전위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음반이지만 그 와중에도 되게 대중적이라고도 아이러니하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음반이거든요. 음악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그냥 대중들한테도 그 당시 사랑을 많이 받는 음반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도 설명을 못 하겠네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말이 안 되게 스며듭니다. 다 듣고 나면 그 곡 하나하나도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아주 연주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너무 위대한 음반이니까 제가 말을 하기도 좀 어렵네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았는데 음반 하나하나씩마다 설명한 유튜브 영상이나 컨텐츠는 아마 찾아보시면 더 많을 것 같고 결론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한 곡에 집약되어서 작품과 같은 단 하나의 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곡 단위로 즐기거나 좋아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저도 곡 단위로도 들을 때 많고 곡 단위로도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티스트가 그 음반 전체를 구성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곡과 곡 사이의 유기성은 음악을 음반 단위로 듣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 즐길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행복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악 애호가라면 음악이란 예술과 깊은 교감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음악은 음반으로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